자,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지금 회사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,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게임 개발자라는 그 시선에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, 우리 프로그래머적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제가 좀 글을 적어봤습니다. 그래서 조금 핵심적인 이제 생각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, 음, 특히 이제 자주 활용되는 게 요 아이디어와 기획 쪽 내용을 좀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좀비 서바이벌과 실시간 뭐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생각을 각각 합쳐서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어.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찾아냈다면 그거를 합쳐서 이 친구가 이제 쉽게 뭐 밑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, 또는 기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반복적인 작업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렇죠? 그리고 뭔가 기능적인 부분들 있죠. 뭐 카메라 흔들림이라든지 뭐 UI 구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적인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도 또 오히려 AI가 이용해서 많이 쉽게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만 안다면 도움을 굉장히 받을 수가 있고요.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떤 게 중요해질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, 그 게임 개발의 입장에서입니다. 뭐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, 제 생각은 이제는 핵심이 기술적인 게 아니라 질문이 어떤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렌더링이던 네트워크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예전에 신경을 많이 썼죠. 근데 기술은 정답이 있는 학문이에요. 왜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퐁 모델을 사용을 한다. 근데 이거는 이미 공식으로 이미 정답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, 논문에. 가져다 쓰면 되고. 그럼 예전에는 이제 논문을 읽을 줄 알고 그 논문을 해석할 줄 알고 그거를 갖다가 수치를 이해해서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줄 아는 그런 기술자들이 중요했어요. 게임 업계에서. 그리고 고급 개발자로 뭐 이름을 많이 날렸었죠.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으시던 분이 뭐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도, 여기 뭐 동접자가 뭐 10,000명, 100,000명이 접속해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서버를 운영하는 뭐 그런 기술이 있다든지. 근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사용되는 뭐 RPC라든지 또 뭐, 그 언리얼 이제 리플렉션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GPT나 AI 이용해서 해당 질문을 통해서 해당 기술을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게 쉬워요. 왜냐면 내 프로젝트 구조만 알고 있으면 이 코드들은, 이 기술적인 렌더링 코드나 네트워크나 이 코드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, 어느 정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규모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 복붙에 지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영어로 돼 있고 논문들이, 내용들이 또 잘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어디서 배울 것도 없고,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치가 아주 높게 책정이 됐죠.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요새는 GPT로 인해서 오히려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, 오히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였냐면요. 요새 뭐 어떤 뭐 렌더링 모델을 갖다 쓴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?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보지 않는 장르, 그런 장르를 개발을 할 때
이 친구들을 어떻게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을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, 그것에 대한 질문이 오히려 창의적이죠, 많이. 그런 질문들이 조금 더 중요해졌어요, 개발에선. 그래서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라이프 시뮬레이션 장르를 만든다고 합시다. 아마 그 이 땡땡이라는 회사가 거의 뭐 독점을 하다시피 했죠. 최근에 이제 뭐 IN 땡땡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, 이 행동 시스템, 여러 가지 욕구를 기반으로 캐릭터가 움직이고, 그리고 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엮여서 대화를 하고,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욕구, 감정, 뭐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을 해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로직을 짜는 거, 그런 부분이 오히려 되게 창의적인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기술적인 부분은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가져다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예 내가 뭐 대학원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면야 그 기술적인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게임은 어쨌든 게임 컨텐츠 부분적인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크고, 기술은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, 뒷받침될 수 있는 약간 왼손 같은 거예요, 농구에 있어서. 왼손 오른손잡이에 왼손 잽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AI 덕분에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논문도 쉽게 해석해주고 영어도 번역해주죠. 더 쉬워졌고 오히려 새로운 걸 만들고 창의적인 걸 만드는 거는 아직도 AI가 대체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우리가 뭐 요새 유행하는 지브리 그림을 만든다고 할 때도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 하면 이 친구가 지브리 풍으로 만들죠. 근데 이 친구한테서 없는 풍을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, 이 친구는 그릴 수 없어요.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생각보다 AI가 개발되는 초반에는 이제 그런 컨텐츠적인 작업 부분들은 얘가 해주니까, 간단한 뭐 로직 플레이 로직 짜준다든지 해서 더 어려운 뭐 렌더링이나 네트워크 쪽 이런 기술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그냥 업계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추세로는,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, 오히려 기술이 대체가 됐고요. AI 덕분에 쉽게 접근을 배우고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컨텐츠적인 부분들, 창의성이 약간 가미된 부분들이죠. 이런 우리가 라이프 시뮬레이션 행동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게 아직 없단 말이에요.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짜야 될지를 몰라요. 그래서 내가 해당 그거에 맞춰서 어떤 질문을 할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정답이 있는 학문은 간단해요. 폭 모델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줘. PBR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줘. 작성 다 해줍니다. 그리고 이 코드가 뭐 내 이제 정확히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 들어서 디버깅 거치면 100% 돌아간다고 장담은 해요. 그래서 결국 AI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, 어떤 게임을 만드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기업에서 반영을 해서 채용 시장에서도 좀 더 그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,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 쪽에서는 조금 더 창의성과 서비스를 얼마만큼 해왔고 유저와 소통을 해가면서 내가 게임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왔고, 이런 부분들이 더 그 면접관 분들한테는 더 요새는 더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특별한 뭐 자체 엔진을 만들어서 뭐 렌더링 기술 적용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구직자가 10명이면
7명 이상은 다 똑같이 만들어 옵니다. 정답이 있기 때문에. 그 친구가 뭐 다른 뭐 공식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렌더링 방식을 새로 만들었다.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. 음. 그래서 애초에 그런 친구들은 뭐 게임 회사에 오기보다는 뭐 연구직이나 뭐 대학원을 통해서 뭐 학문의 뜻을 기르던가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떤 게임을 만드냐,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AI 덕분에 우리가 어쨌든 기술에 대한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어요. 그럼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냐? 그건 아닙니다.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술적인 장벽도 어느 정도 내가 습득은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AI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짧은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.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는 댓글 남겨주셔서 뭐 다 같이 조금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토론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